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로그 함수 부분들까지 조금 마무리를 조금 할게. 71초까지. 자, 그래서 대표 유형 4번을 좀 볼 거야. 대표 유형 4번에서는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녀석을 볼 거거든. 짠, 4번. y는 로그 5의 x제곱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지수하고 로그 사이의 변환 관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로그라고 하는 녀석을 읽을 때 거듭 제곱의 표현이라고 하는 녀석을 쓰는 부분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냥 5의 x제곱처럼 생각한다라고 읽어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대.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를 뭐로 바꾸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자. 그럼 주어진 녀석은 마이너스 y는 로그 5의 x. 함수를 평행 이동시키거나 대칭 이동시킬 때는 항상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를 바꾼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x 대신에 뭘 대입하자? x 마이너스 m.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로그 5의 x 마이너스 m으로 쓸 거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 대신에 뭘 대입하자? y 마이너스 n.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황이야. 우리는 y라는 문자만 바꿀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n이라고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걸 정리했더니 밑에 있는 그래프와 일치했대. 그래서 우리는 y-n이라고 하는 녀석을 마이너스 로그 5의 x-m 제곱과 같은 방식으로 쓸 거고 y라고 하는 녀석을 마이너스 로그 5의 저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항시켜서 플러스 n으로 나타내자. 그랬더니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로그 5의 x 플러스 2 플러스 5라는 녀석하고 일치하게 됐대. m의 값은 얼마? n의 값은 얼마? 어려울 거 없다. 알았지? 어려운 건 뭐가 어려운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걸 안 써먹고 있어서 그래. 너 볼펜을 그렇게 무섭게 잡고 있으면 내가 쫄잖아. 오케이? 자, 5번. A가 1보다 클 때 x1이 x2이면 우리가 밑수가 1보다 큰 로그가 양변에 취해지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밑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1과 x2의 대소 관계에서 밑수가 0과 1 사이의 값의 로그가 취해지면 두 녀석의 대소 관계는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뭘 잡을 거냐면 1번 문제 로그 3의 11과 로그 9의 85라고 하는 녀석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거야. 근데 밑수가 서로 어때? 다르죠.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녀석에서 너네들이 밑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9라고 하는 녀석은 3의 제곱으로 바꾸면서 그 제곱이라는 녀석이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 근데 그런 방식으로
미수가 작은 값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로그에서의 미수를 맞추는 방식은 만약 로그 a에 b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미수를 m제곱 할 거야. 미수를 m제곱 하면 지수도 m제곱 할 거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수를 로그를 변형시킬게. 자, 미수의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분모로 들어가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분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앞으로 n분의 n이 나가니까 얘하고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로그 3의 11과 로그 9의 85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 3을 뭐 하면? 제곱하면 9가 돼버리죠. 그러면 얘는 로그 9의 미수를 제곱했으니까 진수도 똑같이 제곱할게. 11의 제곱 얼마? 121. 로그 9의 85. 121과 85 중에 누가 커? 미수가 1보다 크네. 이렇게 두 수의 대조관계를 잡아낸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미수라고 하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은 2분의 1의 세제곱이고 뒤에 있는 녀석은 8분의 1의 30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미수가 2분의 1이 되게 맞추어 줄까? 8분의 1이 되게 맞추어 줄까? 8분의 1이 되게 맞추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몇 제곱해야 돼? 세제곱해야 돼.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제곱. 3을 세제곱하면 27. 27과 30 중에 누가 커? 30. 그런데 미수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대소관계는 반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개념을 잡아줍시다. 니네들이 유제 문제 다 풀어볼 거야. 알았지?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없어? 자, 대표 유형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y는 로그 x 플러스 5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로그는 미수가 뭐인가요? 10. 미수가 10인 로그를 우리는 그 미수가 10을 생략해서 로그라고 쓰기로 했고 얘네들을 상용 로그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수가 10인 놈이니까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은 얘가 어떨 때? 가장 클 때. x 플러스 5가 가장 클 때는 얼마야? 10이죠. 따라서 최대값은 로그 11이고요. 가장 작을 때는 로그 x가 마이너스 4일 때니까 1. 그때의 최소값은 0. 미수가 무엇이 오든 진수가 1이 오면 로그는 0이라 그랬어.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에는 미수가 얼마예요? 2분의 1. 0과 1 사이의 값이네. 그치? 그럼 우리는 y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가 진수로 들어가 있는 로그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이때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진수 자리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잠깐 이거 눌렀나?
눌렀니? 눌렀네. 자, 우리 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을 n이라는 값으로 치환을 하자. 자, 그럼 질문. 주어진 함수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n은 최소. 주어진 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n은 최대. 결국 입력되어지는 값이 크면 클수록 0과 1 사이에서의 밑수가 들어가 있는 로그는 최소값이 돼버린다는 거거든. 말 그대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차이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 얼마 돼요? 고마워. 외웠구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을 때는 항상 꼭지점의 x좌표라고 하는 녀석이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런데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을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게 되면 a의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거든? 오, 난 이거 외웠을까? 아니야, 4시간 전에 수업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을 뿐인 거야. 근데 이때 꼭지점의 x좌표라고 하는 녀석을 이 식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녀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라고 하는 녀석을 알면 좋거든. 근데 너네들 보고 마이너스 2a분의 b를 외워서 이 녀석의 꼭지점의 x좌표를 찾자라고 얘기를 했을 땐 절대 이 새끼를 안 외우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눈치챘잖아도 근해 공식 어떻게 되지? 너요. 있죠. 그쵸. 그래서 근해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돼버린다.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녀석은 판별식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주어진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녀석이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2분의 7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을 그린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3까지. 그럼 꼭지점의 x좌표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니? 아니죠. 그럼 x가 1일 때, x가 3일 때. 그러면 n이라고 하는 녀석의 최소값은 1일 때겠다. 1을 대입하자. 얼마? 2. 3을 대입하자. 얼마? 8.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녀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야. 그럼 이 자리에 가장 큰 값을 집어넣었어. 8인 거죠. 8이 들어가게 되면 최소값. 얼마? 자, 로그 2분의 1에 2의 세제곱인 거야.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자, 최대값은 이 자리에 가장 작은 값이 오도록 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이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부분을 구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수함수나 기본적인 로그 함수
말 그대로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제곱과 세제곱으로 나타나 있어서 치환해야 하는 형태가 아니거나 로그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제곱 그 다음에 로그 AX가 들어가 있어서 치환해야 되는 형태가 아닌 기본적인 형태가 돼버리면 이 미수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진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값이 클 때, 작을 때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 그린다? 못 그려. 어떻게 그릴 건데? 지수 로그, 삼각함수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만 이상하게 조작을 해도 못 그려. 어떻게 그릴 건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들을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어? 초월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어. 다항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뭐냐면 계수가 유리수일 때 x의 유리수를 대입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유리수로 결과값이 나타나. 그런데 너네 로그 2의 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여기서는 초월함수가 아니구나. 지수함수에서 y는 2의 x제곱에다가 내가 그 x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y의 값이 뭘로 나타나? 루트 2라는 녀석으로 나타나는 거지. 유리수를 대입했는데 그 결과값이 어떤 수로 나타나? 무리수로 나타나.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유리수의 입력값을 가지고 무리수와 연결짓는다. 그 실수 안에서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의 경계를 초월해서 넘나들고 있다라고 해서 얘네들 이름을 초월함수라고 이름 붙인다라는 거야. 초월함수의 그래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만 이상하게 조작을 해도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그리지를 못해. 그래서 너네들이 미적분 1에서 배우는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는 뭐다? 다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배울 거야. 나중에 재수없게 미적분 2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런 초월 함수들의 그래프까지 다 그려보는 부분들이 돼버리는데 실질적으로 유명한 그래프 몇 개라고 하는 개형을 외우게 되고 대부분의 초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적분을 정말 잘해야 돼. 삼각함수하고 막 지수함수하고 혼합되어 있는 그지 같은 그래프들 다 그려낼 수 있어야 되거든. 뭐 너네들 보고 다 요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어플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홈페이지에 올프람 알파 딱 쳐놓고 관계식 딱 입력하면 그래프 다 그려줘. 옛날에 나 대학 다닐 때 다 손으로 그렸거든. 그러다 공학용 계산기가 있는데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수식 입력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딱 켜놓고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한 잔 먹고 그거 와서 딱 앉으면 아직도 로딩 중 땡땡땡땡 하고 있어. 지금은 뭐 y는 로그 3의 x의 세제곱 제곱인가? 마이너스 4 로그 x 플러스 4라고 하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너 삼각형과 삼각함수는 다 풀었냐? 내가 준 거? 안 했냐? 자, 그런 말이야. 주어진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할까? 일단 제일 마음에 안 들게 생긴 건 뭐냐면 로그 3의 x제곱이 제곱되어 있고 로그 3의 x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로그 함수니? 이런 게 로그 함수야. 로그가 단독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 저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로그 함수하고 2차 함수라는 녀석을 합성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그냥 함수야.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잡기 위해서 로그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할 거야.
예전 같았으면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 도구만을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치환을 하면 뭘 생각해야 돼? 새로운 문자의 범위. 자, 밑수가 3이죠. 그러면 언제 최대값이 생길까? 9일 때. 언제 최소값이 생길까? 9분의 1일 때. 그럼 우리는 이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얘가 9일 때 3의 9가 돼버리는 경우니까 3의 제곱이죠. 그래서 t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고 9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3의 마이너스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주어진 녀석이 x 자리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겠죠. 그럼 우리는 로그 3의 x라고 하는 녀석을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라고 하는 t에 관한 2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때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돼버려. 추계 방정식 2. 이해돼? 그럼 주어진 함수는 t=2라고 하는 녀석을 대칭 축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돼버리겠다. 그런데 관심 있는 t의 범위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 함수의 값이 y가 돼버리는 경우니까 y라고 하는 녀석은 언제 가장 큰 값을 갖게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합시다. 4, 8, 4가 돼버리니까 16. 최소값은 언제 생겨요? 2일 때. 그럼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은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4가 돼버리니까 0이겠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 추계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 이해돼요? 그렇지 않다면 너네들이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꼴로 만들었어. 그래, 그럼 주어진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2,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돼버릴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범위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생길 거고 최소값은 2에서 생길 거야. 똑같은 방식이야. 단순히 주어진 꼭지점의 x좌표라고 하는 녀석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y의 값이 언제 가장 큰 값이 될 것인가를 좀 빠르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돼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71조까지 유제 문제들 좀 정리해 보면서 로그 함수 잡아갈 거야. 알았지?